소화 안 될 때, 설사나 변비가 있을 때 쌀하고 요 음식으로 해결하세요. 이 닐 버나드 박사가 통증 잡는 음식에서 여러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왜 IP6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는데도 현미밥은 안 먹고 흰밥 드시면서 IP6 영양제를 드시려는 차선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환자가 지방이 범인이니까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만 추출해가지고 하버드 의대에서 그 통계 데이터 나온 거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보니까 오히려 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요. 예, 그죠? 통토마토 한 컵을 먹었을 때와 레시틴만 추출해서 먹었을 때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암이 더 컸어요. 그죠? 그래서 추출해서 드시지 마시고 통째로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유, 난 저 현미밥은 거칠어서 못 먹어요. 거친 게 아니라 섬유질이 많아서 부피가 큰 거인데 여러분들은 거칠다고 표현을 하세요. 소화가 안 된다고, 현미를 먹으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된 인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통계 데이터로 보여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 한번 보세요. 소화가 안 되는데 오히려 현미쌀을 드시래요. 한번 볼까요? 자, 소화관을 안정시켜 주는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하면 소화질환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음식이 개인에 따라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특이 체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현미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현미를 못 먹어요. 자, 하늘마을에 오셔서 현미밥 드시니까 소화 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3일 동안 발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발화 현미를 사셔서,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밥을 하는 것처럼 물을 다 씻어서 맞춰 놓으세요. 사실은 이제 그 100% 현미쌀로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거칠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맵쌀 2대 찹쌀 1이나 0.5 정도 조금 드시고, 원래요 찹쌀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일수록 찹쌀을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칠어서 못 먹겠다 하면 찹쌀을 0.5나 1 비율로 드세요. 맵쌀이 2다 하면.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율무를 좀 넣으시면 좋습니다. 율무. 암 환자들은 율무가 항종양 효과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 강황을 넣어요. 그리고 하루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교대로 넣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콩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곡식 단백질과 콩 단백질에 이 서로 부족한 거를 이 충족시켜서 완전 단백질로 드시려면 이 현미쌀하고 콩을 반드시 섞어 드셔야 돼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이 그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콩 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은 아이소플레본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도마도만큼 효과가 있는 게 콩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단백질이 콩입니다, 여러분. 스피루리나하고. 그래서 밥을 하실 때 저녁에 지금 밥물 마치듯이 지금 밥하는 것처럼 씻어서 그대로 맞춰서 저녁에 그대로 밥통에 넣어놓고 보면 아침 되면 쪼그라져 있죠. 물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밥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강황 넣고. 그러면 IP6 제대로 먹는 거예요. 제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현미밥 드셔보니까 힘드세요? 드실만 하죠?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히려 소화가 안 될 때 뭐 드시래요? 여러분 소화가 안 돼서 현미밥 못 먹어야 했는데 보니까 거꾸로 해요. 그리고요, 개깅하시는 분들, 구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암하시고. 그때 저희가 현미로 죽 써드려요. 죽도 못 드실 때. 그러면 진정이 돼요. 예, 구토증도 가라앉아요. IP6 바글바글한데. 아셨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강상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쌀은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아밀라제가 아주 콕콕콕콕 나오잖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일시적인 설사나 변비가 계속 교차하실 때 오히려 쌀을 섭취하시면 증세가 가라앉아요. 쌀은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도 아주 흡수를 잘 되게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흰쌀이 아니라 현미입니다. 현미. IP6가 그대로 살아있는 현미를 드시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섬유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영양학자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일컬어서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IP6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보셨잖아요. 예, 오토파지를 유도하고 암이 전이되지 않고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리는 게 IP6에 다 있는데 그걸 다 잘라내고 드시잖아. 흰쌀, 흰밀가루, 뭐 피자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햄버거 얼마나 좋아하세요. 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잖아. 그러니까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라고 영양학자들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빼내고 드셨단 말이에요. 허당이야, 허당 몸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장이 예민하실 때는 현미를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두 번째 또 도움을 받는 건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오트밀 뭔지 아시죠? 귀리입니다. 귀리. 한동안 유튜브에서 귀리 난리 났었죠. 이 오트밀이 이 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 되게 진정제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트밀죽 종종 써드리죠. 오트밀 숲. 자, 오트밀은 귀리를 볶은 다음에 아주 거칠게 부수거나 아주 납작하게 누른 음식이에요.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에 있는 뭐 결석들, 담석들 이런 것들 독소들 젖산 피부산 쭉쭉쭉쭉 끌어옵니다. 얘네들이. 예. 이 식물성 섬유질 식품은 불용성 섬유질과 달리 물에 아주 잘 녹아요. 밀과 같은 공유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 섬유질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이 오트 브랜 연백강이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도 이 IP6 오트밀이나 현미에 있는 IP6가 쫙쫙 콜레스테롤 수치를 흡착합니다. 그래서 오트밀이라고도 친해지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와플을 그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현미 찹쌀하고 맵쌀을 항상 냉동실에 갖다 놔요. 냉동실에 항상 보유하고 있다가 저 통밀로 와플 안 구워요. 자, 우리 이모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와플을 어떻게 굽냐면 현미 찹쌀하고 맵쌀 가루에다가 오트밀을 좀 넣어서 구워요. 그리고 봄에는 쑥을 넣어서 하고. 예, 기가 막혀요. 제가 실력 발휘 좀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자, 연맥강은 아주 소화에도 좋습니다. 오트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행지 다니실 때 볶음국식. 그래서 제가 밀키트 개발한 겁니다. 1번 녹즙 아니에요. 통째로 살아있는 채소 가루 1번. 2번 뭐냐면 뭘까요? 견과류는 그냥 드시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효소 억제 물질 날린 거. 그래서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아주 천연 치료제들 거기에다가 견과류, 종실류 넣은 게 2번이에요. 단백질, 지방질이고. 3번이 뭐냐면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섬유질이 그 IP6가 그대로 살아있는 볶음곡식과 생식입니다. 강황가루를 넣고 생강도 넣고 계피도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이런 볶음곡식이나 생식이나 오트밀을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 밀키트 나오면 그걸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하늘만 음식 식단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도들 그냥 요청이 와서 그걸 이제 개발했으니까 올 겨울 안에 나올 겁니다. 이제 1월 안에. 자, 그래서 요새는요 건강에 관심 있는 호텔들도 많아서 호텔에 가면 오트밀을 이렇게 구비해 놓은 데들이 많아요. 외국에는 많죠. 유스 호스텔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리얼을 건강식을 한다고 대장암 환자들이 닥터 켈로 박사가 시리얼로 대장암 환자들 많이 고쳤잖아요. 근데 요새 있는 시리얼들은 대장암 고치는 시리얼이 아니에요. 당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섬유질 다 빼낸 시리얼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전자 조작된 GMO는 소용이 없어요. 난 GM으로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리얼 드시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뭘로 드시냐? 볶음곡식 생식으로 드시면 돼요. 거기다 어떻게 드시냐면 우유에다 드시는데 우유 어떤지 지금 다 배우셨잖아요. 특별히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유 대신에 넛밀크를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장애의 원인이 곡물 단백질 흡수가 되지 않는 셀리악병 환자는 예외예요. 셀리악병이 뭔지 아시죠? 요새 셀리악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밀이나 보리나 호밀, 그리고 귀리, 오트밀 여기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글루텐에. 요런 분들이 셀리악병이신 분들은 대신 요거를 오트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쌀은 돼요. 현미는. 예, 밀 종류의 민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를 드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셀리악병 있는 분들은 쌀과 옥수수는 되지만 오트밀은 안 돼요. 요거 잘 참고하세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첫째는 현미가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오트밀이 도움이 되고 셀리악만 제외하고 세 번째는 채소예요. 소화 안 될 때는 생채소 드세요. 중국 분들은요 생무 매일 아작아작 씹어 드세요. 소화 안 될 때 마사지 하는 데 가시면 생무를 줘요. 그 복부 마사지 해주면서 발 마사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따뜻한 물에다 족욕을 시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족욕하시면 온몸에 혈액순환이 돼서 체온이 올라가요. 족욕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숯찜질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몸에 있는 독소들을 석션기로 쭉쭉쭉쭉 빼요. 그래서 복수가 차거나 흉수가 차 있는 분들도 숯찜질을 하면 쭉쭉쭉쭉 석션기처럼 이게 독소가 쭉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유방에서 폐로 타신 분이 거의 그 몸을 해가지고도 3개월 시한부 받으셨는데 그 몸으로도 오전에는 환자를 진료하시는데 오후엔 집에 와서 숯방을 만들어 놓고 오전에는 가운 밑에가 숯배치를 둘렀어요. 온몸에. 예, 미라처럼 감고.
그러니까 얘가 석션지로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저지방 채식과 영양요법을 병행하시면서 하셔야죠. 아셨죠? 이러면 또 숲했지만 달랑 붙이면 좋아지는 줄 아시는데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분들처럼 생물을 먹이고 나니까 꺽 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채소에도 이 대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샐러리나 뭐 좋은 채소들을 이렇게 아작아작 씹어 드세요. 그러면 장이 빨리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안 들어있고 수용성 섬유질이 있어서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때 예를 들어 저 오렌지하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과일하고 신과일을 먹으면 갑자기 가스가 차가지고 막 이게 방구가 뻥 터졌으면 좋겠는데 방구도 안 나와요. 마치 맹장 수술한 다음에 방구 뻥 끼고 싶은 것 같은 그 분위기 가운데 아우 제가 굉장히 얌전한데 오늘 약간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숯가루를 드셔도 소화제입니다. 천연 소화제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급하면 관장이 최고입니다. 관장이. 소화 안 돼가지고 지금 얹혀있다. 밥을 먹었어도 관장 하셔야 돼요. 그럼 싹 빼는 열이 난다. 애기들 열 나고 해열제로 뭐예요? 관장이 최고잖아요. 관장하고 나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분들도 그때 계속 관장하세요. 빨리 독소 빼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암 환자가 뭐가 필수인지 아셔야 돼요. 해독과 관장입니다. 그리고 영양 밸런스 맞추시면 돼요. 저는 제가 28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많은 이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기관들의 이 방법들을 노하우를 보니까 정통적으로 제가 잘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대로 가시는 겁니다. 이대로. 예. 그다음에 콩에도 아이소플라본에도요. 콩은 이렇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스타키오스라는 성분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도 또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요. 콩이나 완두콩, 렌티콩에도 수용성 섬유질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암의 먹이, 암세포의 먹이인 동물성 식품 그리고 정제된 설탕들, 당분 다 성공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디저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범인입니다. 정제당. 섬유질이 전혀 없어요. 잘하고 나셔서 마지막에 꼭 무슨 라떼? 예, 라떼들 드시면서 맨 마지막에 우유 드셔가지고 망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푸딩. 예, 이거 디저트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소화관에 가장 치명적인 게 당질.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암 환자들 모든 암 환자들은 당질 음식은 설탕은요 고기 생선 못지않게 여러분의 면역력을 6.7배 떨어뜨립니다. 먹고 나면 즉시로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 걸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 땡땡이 치고 싶으시면 아주 타당하게 땡땡이 치시고 싶으시면 아이스크림 드시면 돼요. 그럼 바로 감기 옵니다. 예,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드시면 바로 면역력 떨어져요. 예, 그래서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을 때는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계란 2개씩 먹이고 그다음에 당분 먹이면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예, 그다음에 예, 어류, 육류, 생선 종류들. 예, 생선에 이 수나 카드뮴 같은 이런 중금속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생선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배우셨죠? 가장 좋은 오메가3 뭐다? 아마씨. 아셨죠? 예, 그다음에 육류는 완전히 제한하셔야 되고 우유, 요거트, 요플레, 치즈는 소에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다.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서 지금까지 배우신 것처럼 현미쌀에 IP6가 풍부한 오트밀과 현미에 콩에 그다음에 햄프 아마치아씨에 그다음에 저지방 채식에 요렇게 드시면 소화기가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각자 과학자들이 제 암 전문가들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그죠? 결론은 자 그래서 그런데 서양은 동물성 음식이 주식이어서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 여기서부터 대장암이 시작이 되지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5단계 해독이 그래서 대장 폐색부터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장이 뚫려요. 그 다음에 쫙 뚫려요. 신장, 간, 폐 싹 뚫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333 하시는 거 좀 저 좀 째려보지 마시고 살 빠진다고 저 미워하지 마시고 피 같은 살이 아니라 정말 징글징글한 암을 키우는 애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예민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